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저랑 풀기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 별로 안 어려운데 나 이거 답 뭔 줄 알겠어 하고서 그냥 답을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랑 공부해야 되는 서술형은 그 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예쁘게 글로써 잘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답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 서술형 풀이하는 요 과정 글로 쓰는 거,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거니까 알더라도 제가 쓰는 내용처럼 따라 쓸 수 있는지, 본인이 혼자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썼는데 저랑 비슷하게 써냈다면, 그랬다면 엄청 잘한 거고요. 그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그냥 읽어요. 내지는 이제 읽기 싫어서 막 빠르게 읽죠. 근데 이제 저랑 공부할 때는 좀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을 거냐면, 우리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키는, 구하고자 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읽으면서 이거 구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찾아내고요. 읽으면서 그건지. 두 번째는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 우리는 단서라고 부르는데, 이 읽은 내용이 단서인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찾아내면서 읽도록 할 거예요. 단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단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주로 어떤 식이냐면 이래 이래 했다, 뭐뭐 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알려주는 거면 단서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보통 문제 끝부분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구해보렴, 이렇게 알려주는 게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물음표가 나올 거예요. 요거를 생각하면서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경민이는 1350원짜리 카드를 3장 사고, 잠깐 멈추면 지금 경민이가 1350원짜리 카드를 3장 샀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는 바로 뭐냐면 단서가 되겠죠. 단서, 첫 번째 단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는 항상,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상당수의 문제는 단서가 2개 정도는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단서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서 1이라는 걸 하나 찾았어요. 그 단서를 찾은 거를 왼쪽 아래 보면 주어진 단서를 써보세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단서 1번 동그라미 하고 요 내용을 다시 쓰시면 돼요. 귀찮아도 따라 써야 됩니다. 글씨 쓰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경민이는 1350원짜리 따라 쓰고 있죠. 카드 몇 장 샀죠? 카드 3장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좀 줄였어도 돼요. 경민이가 1350원짜리 카드 3장 샀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라고 또 내용을 알려주고 있네요. 얘가 단서 두 번째가 되겠죠. 우리가 이 지불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불이라는 말은 어떠한 물건을 사고선 돈을 내는 걸 지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 가가지고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2,000원을 냈다면 그 2,000원은 우리가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건 줄 알겠죠? 지불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낸 돈이에요. 이게 지불했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단서 2번이 나왔네요. 5,000원을 지불했어. 5,000원을 냈어. 뭐 냈다, 지불했다,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지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단서가 2개가 나왔습니다. 경민이는 1350원짜리 카드 3장 샀고 5,000원을 냈다, 이렇게 2개가 나왔죠. 자, 계속 읽어보면, 자, 그런데 이제 경민이가
받아야 할 거스름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게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슈퍼 가서 뭐 아이스크림이든 뭐 과자든 사고 돈을 내면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죠. 그걸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고자 하는 것에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경민이가 받아야 될 거스름돈은 얼마? 여기다가 써주도록 하죠. 경민이가 받아야 할, 따라 쓰고 있어야 돼요. 거스름돈은 얼마? 아직 다 못 썼으면 잠깐 정지하고 썼다가 이어서 봐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왼쪽에 정리하는 내용은 우리가 답을 쓰는 풀이 과정에 쓰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놓는 거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서 나중에 우리 중딩되고 고딩돼도 매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습관이니까 지금부터 꼭 연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단서와 구하고자 하는 걸 알았으니까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좀 하겠죠.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거스름돈이에요. 거스름돈. 거스름돈이 얼마야? 이걸 묻고 있네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식이 나오겠죠. 거스름돈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식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면 돼요. 슈퍼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리고 2,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얼마 거슬러 받아야 되죠? 500원 거스름돈 받겠죠. 아, 우리 거스름돈 어떻게 계산했냐면,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내가 낸 돈이 있죠, 낸 돈. 낸 돈에서 빼죠. 아이스크림 값을. 초콜릿을 샀다면 초콜릿 값을. 과자를 샀다면 과자 값을. 어떠한 내가 산 물건 값을 빼요, 이렇게. 아, 이게 거스름돈을 구하는 계산식이죠. 요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럼 풀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뭐라고 쓸지 감이 안 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 우리 주어진 단서를 쓴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주어진 단서를 다시 한 번쯤 써주면 아주 좋아요. 여기 있는 내용 일단 쓰면서 생각할게요. 주어진 단서를 일단 무작정 써볼게요. 경민이는 1,350원짜리 카드 3장을 샀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나죠? 예를 들면 카드가 1,000원짜리였으면 1,000원짜리 3장을 샀으면 얼마예요? 3,000원이죠. 1,000원짜리 2장을 사면 2,000원일 거예요. 그래서 1,000원 곱하기 2, 1,000원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카드 값이 얼마인지 그거를 써주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죠? 1,000원짜리 3장 사면 1,000원 곱하기 3. 여기서는 여기 좀 공간 띄고 쓸게요. 1,350원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뭘 계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카드 값이죠, 지금 문제에서. 1,350원짜리 3장 샀으니까 카드 값을 둘이 곱하면 카드 값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래서 앞에다가 지금 우리가 뭘 구한 건지를 써주면 돼요. 카드 값은 이라고 써주면 되죠. 내가 지금 구한 요 식이 카드 값을 구한 거죠. 카드 값은 1,350원 곱하기 3은 요 계산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쓰지 않아요. 요렇게 밑에다가 공간 아니면 다른 연습장이든 거기에다가 따로 계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다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나누기를 할 때, 더하기 빼기를 할 때 무조건 세로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1,350 곱하기 3인데 지금 4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예요. 어렵다고 느끼지 마요. 우리 2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들은 쉽게 할 거예요. 23 곱하기 6 예를 든다면 6, 3, 18, 6이 10인데 1이 쓰니까 13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근데 지금 할 거는 요 계산은 아니고 1350 곱하기 3이니까 똑같습니다. 방법은
하나씩 해요. 3 곱하기 0, 3, 0, 0. 0 곱하면 무조건 0이죠. 5, 0, 0, 9, 0, 0. 3, 0, 0이에요. 자, 그 다음 자리 맞춰서 3, 5, 15, 3, 5, 15. 그래서 1은 하나 올라가고 위로 15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은 3, 3은 9. 때 1이 있으니까 9에 1을 더하면 10이네요. 그러면 1 하나 올라가고 10이니까 0을 쓰면 돼요. 그 다음 3, 1은 3에 1이 있으니까 얼마죠? 4. 그래서 4050, 4050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050, 원이겠죠. 단위는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350 곱하기 3은 이 계산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해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는 거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알면 되냐면 경민이는 1350원짜리 카드를 3장을 샀어요. 그래서 카드 값이 둘이 곱하는 거다. 요거까지 알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는데 계산 나 지금은 못하겠지만 4050원이 나왔나 봐. 요렇게까지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계산할 줄 알면 더 좋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 부분 들어와 보면은 우리가 거스름돈을 구하는 건데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방법은 낸돈 빼기 물건값이잖아요. 지금 구한 거를 가만 보니까 물건값을 구한 거네. 물건값이 지금 4050원이다라는 걸 안 거죠. 난 이제 뭐만 알면 돼요? 낸돈만 알면 돼요. 낸돈이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요? 지불이 낸돈이에요. 자, 그리고 문장을 이어서 쓸 때는 그리고 낸 돈은 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지불한 거. 낸 돈은 얼마죠? 주어진 단서 보시면 나와요. 5,000원을 지불 냈다. 내지는 이렇게 쓰기 싫은 친구들은 제가 얘기했죠. 서술형 풀이할 때 이 단서를 쓴 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다시 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를 쓰면 돼요. 5,000원을 지불했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5,000원을 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낸 돈 알았고요. 5,000원, 물건값 4,050원도 알았어요. 자, 이제 거스름돈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거스름돈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들어갈 때는 주로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따라서라는 이제 말을 많이 써요.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이거와 이제 같은 말이니까 따라서 거스름돈 이제 구할 수 있죠. 거스름돈은 아까 계산한 거 생각했던 거 낸 돈 빼기 물건 값 이므로 여기다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따옴표 2개 해줄까 이렇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므로 식을 세울게요. 거스름돈은 이걸 구하니까 낸 돈 알았죠? 얼마? 5,000원 냈죠. 5,000원 빼기 물건값 위에 나왔죠. 카드값 4,050원이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5,000원 빼기 4,050원은 하면 돼요. 여기에 선생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밑에다가 는 맞춰서 쓰면 더 이뻐요. 나중에 이제 이런 습관 들이면 좋을 거예요. 5,000원 빼기 4,050원 하면 이거는 어려운 친구들은 정말로 그냥 돈으로 생각해요. 5,000원 주고선 4,500원, 4,050원짜리 사고 5,000원 주면 얼마 거슬러 받아야 되는지 950원이죠. 근데 안 되는 친구들 여기다 또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풀이 과정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5,000원에서 세로식으로 빼요. 4050 빼면 00 없으니까 0. 0에서 5를 뺄 수 없으니까 빌려와야 되는데 0이네요. 얘도 못 빌려주네? 그럼 5에서 빌려주죠. 4 남고요. 여기서 9, 10 이건 배웠죠 학교에서. 그래서 10 빼기 5니까 5. 그다음 9에서 0 빼니까 9. 4 빼기 4는 0이면은 맨 앞에 있는 0은 안 써요. 그래서 950원이죠. 이렇게. 됐나요? 자, 뭐 2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답
950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저랑 똑같이 안 써도 되기는 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 내용 카드 값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4,050원이다라는 것, 5,000원을 냈다라는 것, 그래서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식은 이거라는 것, 그렇게 계산했더니만 950원이 나왔다는 것,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따라 쓸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이렇게 한번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프린트로 다시 영상 안 보면서 혼자 막 써봐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따라 쓴 거랑 비교했을 때 많이 비슷하면은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매일 월화수목금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서술형이라고 많은 친구들이 수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서술형을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서술형 문제 1번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용 문제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2번으로 오도록 할게요.